시간은 학원 마케팅과 상담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현재 시작하고자 하는 사업은 윤선생 학원 사업이죠. 학원은 지역 밀착형 영어 교육 사업입니다. 원장님들도 여기에 동의하시나요? 네, 그래서 원장님들이 현재 개점한 학원을 지도 위에 이렇게 딱 찍어보면은요, 그 지도 반경 몇 킬로미터 이내에서 원장님들의 학원에 오는 원생들의 대부분이 아마 오게 될 겁니다. 제가 여기 지도에 점들을 좀 찍어 보았는데요. 윤선생 학원 또는 교습소, 이러한 곳들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블로그 이웃을 제가 표시를 해본 건데요. 네, 이 정도로 현재 많은 분들이 활동하고 계십니다. 원장님들 학원을 한번 지도에 이렇게 표시를 해보세요. 그리고 그 지도 반경으로 1km 혹은 2km 정도 한번 동그라미를 그려보시는 거죠. 거기가 바로 우리의 핵심 상권이 될 수 있습니다. 일종의 문전옥답이라고 말하는 곳이죠. 먼 곳까지 굳이 처음부터 힘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 그럴 여유도 없고요. 우리의 힘을 딱 한 군데로 집중해서 모아서 마치 돋보기로 햇볕을 모으면은 일정 시간 그렇게 포커스를 잡고 있으면은 불이 붙죠. 네, 그렇게 발화시킬 수 있을 정도의 힘을 좁은 공간에 집중시켜야 됩니다. 처음에는 오프 홍보를 함께 해줘야만 하는데요. 오프 홍보를 하지 않으면 회원 모집하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 왔다 갔다 하는 학부모들의 눈에 우리 학원의 존재가 포착이 되어야 되겠죠. 핵심 상권 학부모의 동선에서 학원의 존재가 알려져야 됩니다. 원장님의 관점으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학부모들이 어느 길로 움직이고 있는지,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생각해 보시고 그 곳곳에 원장님 학원에 홍보하는 메시지가 부착되어 있어야 됩니다. 간판, 시트지, 현수막, 배너, 광고지, 판촉물, 다양한 홍보물들이 있겠죠? 네. 원장님들 학원 가까운 곳부터 시작해서 먼 쪽으로 학부모의 동선에 따라 그것들을 배치해 주시면 됩니다. 홍보물 시안들은요, 윤선생 박스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생긴 화면 친숙하신가요? 네. 로그인 하고 나면 파일 스테이션에서 원장님들이 홍보물들 시안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물론 홍보물이 자동으로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것들을 실제 실물로 바꾸고 그 실물들을 어느 장소에 부착하는 게 좋을지는 지역 전문가인 본부장님하고 좀 상의를 해보시면 좋습니다. 본부장님들은 원장님이 현재 활동하시는 지역에서 여러 번 이러한 홍보를, 개점 홍보를 해본 경험이 있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스스로 하시게 되면은 겪게 될 많은 시행착오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본부장님하고 꼭 한번 상의해 보시고요.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이렇게 사업을 시작하시는 분들은 밖에 나가서 홍보를 하면 회원이 막 몰려올 거라고 기대를 하세요. 그렇게 되진 않습니다. 사업의 성장은 계단식으로 이렇게 성장합니다. 처음에 열심히 뭔가를 했는데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일정 수준으로 그게 축적이 되면은 한 걸음씩 성큼성큼 성장합니다. 일정한 양의 누적이 필요하다는 것 좀 기억해 주시고요. 제가 홍보 말씀드릴 때마다 그 김연아 선수의 인터뷰 영상이 항상 생각나요. 어떤 인터뷰하는 분이 김연아 선수를 따라가면서 그렇게 물어봅니다. 이렇게 훈련 나갈 때 어떤 마음으로 가세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김연아 선수가 약간 어이없는 듯한 표정을 지으면서 생각이 아니라 무슨 생각이요? 그냥 하는 거죠. 네. 그렇죠. 계속해서 반복 누적해야 되는 일은요, 그냥 하는 겁니다. 특정한 의도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요. 마치 그냥 자연스럽게 밥 먹고 숨 쉬는 것처럼 홍보가 생활화되어야 됩니다. 특히 처음에 그래요. 신학기나 방학처럼 학원이 이동되는 시기들이 있거든요. 네. 엄마들이 계속해서 다음 학기까지 이 학원에 머물러 있어도 괜찮을까? 이렇게 고민하는 시기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특히 학교 앞 홍보에 힘을 좀 기울여 주셔야 됩니다. 원장님들은 지금
시작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특히 이 학교 앞 홍보에 더 힘을 좀 보태주셔야 됩니다. 윤스데이라는 제도가 있다는 거 아시죠? 네, 본사와 현장이 함께 학교 앞 홍보를 대대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 공문이 뜨면 움직일 준비하시고 홍보물 준비하시고 현장으로 학교 앞으로 나가주셔야 됩니다. 저도 이렇게 윤스데이 홍보하러 원장님 만나가지고 본사 직원들하고 같이 홍보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도 매 입학식 또는 뭐 방학 이럴 때 한 3번 정도씩 홍보하러 나가거든요. 자, 이렇게 오프 홍보를 열심히 하면서 온라인 홍보하고 함께 결합을 하게 되면은요, 마치 이 로켓이 대기권을 돌파하고 궤도에 올라가는 것처럼 론칭되는 순간이 오게 됩니다. 보통 전문가들이 그런 말을 하죠. 로켓이 대기권을 돌파해서 위성 궤도에 오르기까지 가지고 있는 전체 연료의 대부분을 다 사용합니다. 그만큼 그게 어려운 거죠. 그걸 돌파하지 못하면 밑으로 그냥 떨어져 버리게 되잖아요. 일단 돌파를 하고 궤도에 오르면 순항하게 됩니다. 학원도 똑같은 것 같아요. 처음에 일정 궤도에 오를 때까지 열심히 힘을 모아서 홍보에 성공하면 궤도에 올라가고 그 다음부터는 소개도 나오고 그 이전에 드리던 것에 비하면은 조금 홍보를 덜 하더라도 안정적으로 회원이 확보되는 순간이 오게 됩니다. 그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힘을 좀 모아서 해주셔야 됩니다. 홍보하고 맞물려야 되는 게 바로 상담 준비인데요. 네, 상담 준비는 앞서 학자 편에서도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 원장님들이 스스로 전문가의 정체성과 어떤 마인드셋으로 좀 무장을 해주실 필요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원장님들의 학원에 딱 점을 찍어 놓으면은 그 반경 몇 킬로 안에 들어오는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있을 거예요. 그걸 핵심 상권이라고 부르는데 그 핵심 상권에 있는 무슨 초등학교 혹은 무슨 중학교 학생이 영어를 가장 잘 배울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원장인 나를 만나는 것이다. 그런 확신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 제가 영어로도 써놨는데요. 더 나은 길을 도저히 이 아이와 학부모는 찾을 수가 없다라는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내가 사실 그 정도까지 뛰어난 사람은 아닌데 이런 생각을 혹시 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나이가 어린 아이들은요, 최고의 선생님을 찾아서 먼 곳까지 갈 수가 없습니다. 반경 몇 킬로 안에서 찾아야 돼요. 그래야 안전하게 공부를 할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원장님이 그 반경 우리 지역 상권에서만 1등을 하시면 되는데요. 윤 선생의 학제, 그리고 학습법, 그 다음에 원장님의 코칭이 결합하면은요, 매우 강력한 영어 훈련 시스템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 시스템을 갖추고 그 시스템에 따라 체계적으로 아이를 훈련시키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네. 이 초등학교, 중학교 아이들이 먼 곳까지 가서 영어를 배울 수 없기 때문에 반경 몇 킬로에서 옵션을 택해야 된다면 그건 나밖에 없어. 네. 그런 확신 정도만 가지고 계시면 됩니다. 확신은 정당한 것이어야 되잖아요. 네. 그러려면 원장님이 스스로 내가 먼저 확신하셔야 됩니다. 셀프 확신. 네. 그게 있어야만 고객도 확신시킬 수가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런 확신을 갖기 위해서 처음에 신입원장 교육도 받으시고 교재 연구도 좀 하셔야 되고 윤 선생의 학습 방식에 대해 좀 더 많이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확신이 어느 정도 되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이제 홍보도 하고 상담도 해야죠. 홍보를 하면 필연적으로 그게 상담으로 이어지는데요. 네, 상담할 때 원장님이 영어교육 전문가다운 보기만 해도 저분은 그냥 동네 삼촌이나 이모가 아니라 영어교육 전문가구나 라는 느낌이 들 만한 프로다운 옷차림, 그리고 홍보물 준비하고 학부모와 상담을 할 마음의 준비가 돼야 됩니다. 상담이라고 하면은요, 어떤 분들은 화려한 말발이 있어야 되나? 뭔가 이렇게 능숙한 화술, 그러한 것들을 생각하시는데요. 물론 그런 게 있으면 도움은 되죠. 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이 고객에 대한 관심입니다. 학부모의 필요에 대해 촉을 예리하게 세우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요,
그분들에 대해서 갖고 있는 관심을 자연스럽게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할 말이 잘 준비되어 있으면 대화가 자연스럽습니다. 예, 대본을 외운 것처럼 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대화를 주고받을 수 있어요. 조금 친절하게 하면 더 좋죠? 그리고 낯선 사람에게 말을 건네는 게 항상 쉬운 게 아니잖아요. 조금 자신감, 좀 담대함, 용기, 그런 것도 조금 그런 게 좀 부족하다 내가 성격적으로 그럼 좀 내셔야 됩니다. 용기를 좀 내셔야 돼요. 자, 어떻게 학교 앞에서 학부모하고 아이를 이렇게 만나게 될 텐데 그때 자연스러운 기회에 상담을 할 수 있는지 한번 연습을 해볼게요. 우선 잘 관찰하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네. 학부모와 아이를 잘 관찰하고 뭔가 진정성 있는 칭찬을 한마디 건네는 것으로 대화의 물꼬를 시작하셔야 됩니다. 네. 진정성 있는 칭찬을 하는 거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아이를 잘 보시고요. 옷을 센스 있게 입었다든지 혹은 인사를 밝게 잘한다든지 뭔가 하여튼 네, 칭찬할 거리를 찾아보세요. 귀엽게 생겼다든지. 네. 자, 그 다음에 이 70번이 매우 중요한데요. 학교 앞에서 이 스크립트를 능숙하게 1분 상담으로 구사할 수 있게 연습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요거는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우리가 한번 해볼 거예요. 먼저 한번 스크립트를 보시죠. 제가 카톡으로도 좀 보내드릴 테니까 카톡을 보셔도 좋고 공유된 화면을 좀 보셔도 좋고요. 자,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거 전문가에게 제가 받아온 겁니다. 그리고 전문가와 상의도 많이 해서 가다듬은 거니까 원장님 윤 선생 상담할 때 굉장히 강력한 설득 도구입니다. 처음에 아이를 만나서 칭찬한 다음에는요. 아이 엄마에게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우리 누구누구는 영어 공부를 시작했나요? 네. 그러면 보통 학교와 공부할 때 초등 저학년인 경우에는요, 시작한 아이가 반, 아직 하지 않은 아이가 반 정도 될 수 있어요. 지역에 따라 좀 다르긴 하지만요. 만약에 아직 하지 않았어. 그래서 처음 시작하려고 해. 그러면 굉장히 간단해요. 아유, 처음 공부한다고요? 그럼 지금이 시작하기 딱 좋은 때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원장님 학원에 대해서 소개를 하시는 거죠. 굉장히 간단해요. 시작할 때는 별반 그렇게 고민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원장님이 잘 가르칠 수 있고 아이를 사랑하고 꼼꼼히 학습을 관리해 줄 수 있다는 거를 이렇게 좀 어필만 해주시면 적절한 상담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공부를 시작했다. 그러면 이제 상담이 조금 기술이 필요하죠. 자, 공부를 벌써 시작했어요. 아유, 잘하셨네요. 그동안 영어 공부는 그러면 어떻게 했나요? 또 아이가 그 공부를 좋아하다 하나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엄마가 이제 뭐 어느 학원에 다닌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면은요. 이제 대화가 아주 본격적으로 접어드는 겁니다. 아유, 그 학원에 다녔군요. 그 학원은 수업 정원이 몇 명인가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핵심 질문입니다. 요 빨간색으로 표시된 거 있잖아요. 그게 대화의 흐름에서 아주 중요한 요소예요. 수업 정원이 몇 명인지를 왜 물어볼까요? 네, 그 다음 줄을 보시면 알죠. 6명이라고 답을 하면요. 솔직히 6명이면 많은 거 아니잖아요. 그 정도면 많은 건 아니에요. 자, 근데 어머니, 그 학원 원장님은 누구에게 맞추어서 수업을 할까요? 네, 어머니가 좀 생각을 하겠죠? 자, 제 경험상 원장님은 영어 교육을 하시는 분이니까요. 2명만 돼도 잘하는 아이와 느린 아이가 생기더라고요. 못하는 아이라고 하지 않고 느린 아이라고 하죠. 네, 어머니의 아이도 느린 아이일 수 있기 때문에 배려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잘하는 아이한테 맞추면 느린 친구가 따라가기 힘들고 느린 친구에게 맞추면 잘하는 아이가 재미가 없죠. 네, 그래서 원장님이 교육을 하면서 제일 고민한 게 이 부분이죠. 그래서 윤 선생을 선택하셨고요. 자, 강의식 수업보다 1대1로 집중 과외식으로 하는 수업이 제가 해보니까 효과적이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우리 민수가 자기 진도와 속도로 공부를 할 수 있으니까요. 2학년 아이 6명이 와도요. 진도는 다 달라요. 남에게 맞추느라고 4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없어요. 1년 공부할 거를 10개월, 빠르면 8개월에도 끝내고 앞서 나갈 수 있죠. 아이한테
돈보다 더 귀한 게 시간이죠. 2학년은 지나가면 다시 올 수 없으니까요. 제가 시간을 절약해 드릴게요. 학원을 보낼지 과외를 할지 여러 가지 고민하실 텐데요. 저한테 보내세요. 비용은 학원비인데 1대1 과외하는 것처럼 꼼꼼하게 돌봐드릴게요. 자, 흐름 간단하죠? 한번 빨리 복습해 볼까요? 자, 지금이 딱 시작하기 좋은 때예요. 처음 시작하는 아이한테는 그렇게 말하죠. 그 다음에 먼저 이제 공부를 앞에서 한 게 있어. 그러면은 어디에 다녔는지 물어보고 거기는 정원이 몇 명인가요? 근데 원장님은 누구한테 맞춰서 수업할까요? 2명만 돼도 잘하는 아이와 느린 아이가 생기는데 제가 해보니까 영어 교육 해보니까 그게 가장 고민되는 부분이더라고요. 윤 선생을 선택한 게 이것 때문이고요. 강의가 아닌 1대1 집중과외식으로 민수가 자기 진도와 속도로 공부하게 해주기 위해서입니다. 남한테 시간 맞추느라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요. 시간을 앞서갈 수 있습니다. 자, 돈보다 더 귀한 시간을 절약해드리고 비용은 학원비만큼만 받고 1대1 과외처럼 꼼꼼히 돌봐드릴게요. 이거 머릿속에 이 흐름을 딱 넣는 거 어렵지 않으시죠? 자, 지금 좀 원장님이 머릿속으로 한번 정리할 시간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실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엄마가 돼드릴 테니까 한번 해보는 거예요. 네. 자, 좋습니다. 자, 이거는요, 학교 앞 상담 장면을 염두에 둔 스크립트인데요. 근데 꼭 학교 앞에서만 이런 말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아니죠. 언제든지 내 상권을 지나다닐 때 가만 고객으로 보이는 사람이 있으면 한번 시도해 보세요. 네. 실전을 많이 해보면 해볼수록 더 능숙해지고 자신이 있어질 겁니다. 윤 선생 학원을 갖다가 운영하시는 원장님은요, 이 상담 방법이 아주 입에 착 붙어야 돼요. 네. 굉장한 강점입니다. 다른 학원들과 차별적 우위를 만들 수 있는 강점이기 때문에 여기에 원장님 스타일로 조금 넣고 빼고를 하시더라도 이 기본 골조를 능숙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시면 좋아요. 한국 선수들 중에 축구 선수 중에 유럽에 가서 축구 굉장히 잘하는 사람들 많죠. 뭐 손흥민 선수처럼요. 네, 그 선수가 실력이 한국에서만 계속 했으면 그만큼 잘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겠죠. 네. 또 유럽을 갔어도 실전을 뛰지 않고 연습만 했다면 그렇게 성장했을까요? 아니죠. 네. 실전을 그 높은 수준에서 충분히 경험했기 때문에 능숙하고 잘하게 된 겁니다. 원장님들도요, 상담을 실전에서 뛰어보셔야 됩니다. 학교 앞 상담 이렇게 해서 자신있게 어머니하고 몇 번 대화해 보시면요, 재밌어집니다. 자꾸 하고 싶어질 겁니다. 처음에 그렇게 해서 회원들을 신속하게 많이 모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학교 앞 상담으로 잘 자신있게 상담을 하고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홍보를 계속 하다 보면 이제 학교 앞에서만 상담을 하는 게 아니라 내원 방문 상담도 하게 되죠. 또 학교 앞에서 저렇게 상담한 사람도요, 즉석에서 막 카드로 결제하고 이러는 게 아니잖아요. 어차피 학원을 한번 방문해 갖고 상담을 해야 결정이 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내원 상담하는 것도 좀 준비를 해 주셔야 되는데요. 내원 상담을 하시기 전에 내가 현재 손님을, 학부모를 학원으로 맞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지 한번 셀프 체크를 좀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학교 앞에서 엄마에게 1분 스피치를 하는 연습을 했는데요. 우리가 조금 전에. 어때요? 학교 앞에서 1분 스피치를 잘하기 전에 내가 프로페셔널하게 조금 외모를 세팅하고 엄마에게 줄 홍보물도 미리 준비했고 또 어떻게 말하면 좋을지 할 말까지 준비했잖아요. 네. 그것처럼 내원, 학원의 학부모가 방문해서 하는 상담에서도요, 준비할 게 있습니다. 일단 학원부터 준비가 돼야 돼요. 나만 준비가 되는 게 아니고 학원을 들어와서 학원을 둘러보기 때문에 학원이 잘 준비가 돼 있어야 되죠. 네, 이런 걸 좀 체크해 보면 좋습니다. 우선 우리 학원이 안팎으로 깔끔하게 정리정돈이 좀 돼 있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엄마가 왔는데 막 어수선하고 짐이 잔뜩 쌓여 있고 곤란하죠? 깔끔하게 정리정돈이 되어 있어야 되고요. 또 여성들은 특히 이
냄새에 민감합니다. 우리 학원에서는 은은한 좋은 냄새가 나고 있습니까? 네, 디퓨저 같은 거 사용해서 기분 좋게 해주세요. 네, 들어왔는데 뭔가 이렇게 이게 무슨 냄새지 하는 그런 냄새가 나면 곤란하겠죠. 또 하나, 계절에 맞는 냉온 음료가 갖추어져 있습니까? 그리고 학부모가 오면 품위 있게 대접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네, 이것도 중요합니다. 이 음료는요, 학부모에게 주는 이유가요, 학부모가 목이 마를까봐 뭐 수분 섭취를 위해서 주는 게 아닙니다. 물론 목이 마를 수도 있지만요, 원장님하고 학부모가 친한 사람들이 아니라 처음 만나는 사람들이잖아요. 이렇게 처음 만나는 사람이 둘이 대면대면하게 얼굴 보고 멀뚱히 있는 게 되게 긴장되고 쉽지 않아요. 네, 그거를 조금 풀어주는 역할을 음료가 하죠. 네, 차 한 잔 대접하면은요, 그 차에 시선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부드러운 분위기에서 상담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학원하고 원장님을 소개하는 자료가 준비되어 있습니까? 네, 이거 되게 중요하죠. 자, 학원과 원장을 소개하는 자료가 있는가? 제가 요 아래 이렇게 그림도 넣어 놓았는데요. 이렇게 생긴 거, 예, 상담 파일. 요 비주얼 상담 파일이라고 해서 제가 자료로 미리 드린 거, 네, 단톡방으로 미리 자료로 드린 게 있는데 그거를 실물로 저렇게 미리 준비해 두면 좋습니다. 미리 저걸 딱 살펴보면서 엄마가 이 원장님이 어떤 분이구나, 학원은 어떤 곳이구나, 공부는 어떻게 시키는구나, 이런 것들을 기본적인 정보를 파악할 수 있게 해줄 수 있는 거죠. 또 상담할 때 요거를 필요한 것들은 열어가면서 보여줘가면서도 상담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것도 중요해요. 자, 엄마가 상담을 잘하고 원장님하고 이렇게 대화가 잘 됐어요. 그래서 등록을 했어요. 이제 우리 학원 원생 학부모가 된 거예요. 그럼 어때야 돼요? 귀가하는 엄마를 빈손으로 보내시면 안 됩니다. 엄마에게 뭔가 가입 선물, 네, 준비해 두셨다가 드려야죠. 그거가 미리 잘 보이게 이렇게 엄마들이 좋아하는 걸로 세팅을 해 놓으시면 좋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내원 상담 전에 우리 학원에 미리 준비되어 있으면 좋은 것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료 좀 보겠습니다. 비주얼 상담 파일은 금방 말씀드렸고요. 드린 자료가 있으니까 그거를 잘 약간만 손을 보면 원장님 그 맞춤형으로 준비할 수 있잖아요. 네, 그렇게 하시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주요 교재, 우리 윤 선생 주요 교재와 워크북 그런 것들도 보여줄 수 있게 준비하면 좋죠. 원생들이 이제 조금 공부를 하게 되면은요, 교재와 워크북 이미 다 공부했던 것들을 양해를 구해서 학원에 좀 보관을 하시면서 잘한 친구들 거, 우리 학원에 다니는 아무개가 공부한 겁니다 하고 이렇게 좀 보여줄 수 있도록 챙겨 놓으시면 좋습니다. 또 상담할 때는 메모할 상담 노트를 반드시 지참하는 게 좋아요. 자, 어떠한 것들을 메모하는지는 뒤에 조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려볼게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상담의 어떤 큰 줄기 시나리오를 한번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일단 학원에 상담하러 온 경우는 대부분 처음 공부하는 경우보다는 이전에 약간의 공부 경험이 있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처음 공부했으면 어떻게 하죠? 네. 언제나 처음 공부하는 아이에게는요, 지금이 시작하기 좋을 때라고 이야기해주면 좋습니다. 사실이 그렇잖아요. 1학년, 2학년이면 적절하게 시작하기 좋은 때고요. 3학년이나 4학년이 됐어도 그때 공부를 시작하지 않으면 더 늦게 시작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늦었더라도요, 지금은 가장 좋은 때입니다. 처음 시작하는 사람한테는요.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좋고요. 자, 대부분 경우에는 전에 공부했던 게 뭐가 있었을 거예요. 무슨 학원을 다녔어요. 네, 혹은 엄마표로 공부를 했어요. 자, 그랬을 때 예를 들어 학원을 다녔다면 그 학원의 지도 방법에 만족하셨나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네. 근데 이건 답이 정해져 있는 거죠. 만약에 어떤 엄마가 지금 다니고 있는 학원에 매우 만족하고 있어요. 그러면 원장님의 학원을 방문해서 상담실에 앉아서 원장님과 대면해서 이야기를 지금 나누고 있을까요? 그러지 않을 겁니다. 네, 뭔가 해결되지 않은 고민이 있기 때문에 온 거예요. 자, 그래서 다음 질문이 핵심 질문이 되는 거죠. 자, 어머니, 어떤 점이
아쉬우셨나요? 우리 아이 공부의 고민이 무엇인가요? 이게 정말 정말 핵심 질문입니다. 이 질문의 뒤에 엄마가 하는 대답에서 출발합니다. 모든 상담은 거기에 초점이 맞추어집니다. 그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는 것에만 초점을 맞춰주세요. 다른 원장님 학원에 대한 좋은 점에 대한 장황한 설명 필요가 없어요. 엄마의 고민만 해결하면 이 상담은 성공입니다. 그래서 이 질문을 하시고 정말 잘 들으셔야 됩니다. 네, 메모도 하시고요. 그리고 이렇게도 물어볼 수 있어요. 우리 어머니 보시기에 우리 민수한테 필요한 공부 방법은 무엇인가요? 우리 민수가 어떤 방법으로 공부를 하면 어머니는 좋으시겠어요? 그러면 엄마가 또 자기 의견을 말할 수 있죠. 네. 자, 아쉬운 점을 말하는 거에서 충분하게 말하지 못하는 분을 위해서 살짝 거드는 질문을 하는 겁니다. 이 두 질문을 사용해서요, 엄마가 엄마의 입으로 자신의 문제를 온전히 다 털어놓게 해주세요. 마음속에 있는 걸 충분히 길어내야 원장님이 그 문제를 해결할 적절한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저걸 충분히 듣지 않고 섣불리 나의 솔루션을 제공하면은요, 맞지 않는 처방을 내는 모양새가 될 수 있어요. 자,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렇게 상담하시고요. 요거는 마지막 즈음에 할 만한 질문이긴 한데요. 우리 민수 성격이나 특성 중에 지도하는 원장한테 살짝 귀뜸해주고 싶은 점이 혹시 있나요? 네,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왜 이런 질문을 하는 것 같으세요? 네, 원장님들. 요즘에는요, 아이들이 혼자 크는 아이들도 많고, 또 여러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이 많아서요, 그 엄마들이 말 못할 고민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때로는 약을 좀 먹기도 하고요. 병원 진료도 받기도 하고요. 근데 그런 걸 먼저 이야기하긴 참 어렵거든요. 네. 원장님이 혹시 선입견을 갖게 되지 않을까? 또 약간 조심스럽고 창피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런 예를 들어 ADHD나 무슨 경계성 지능이나 그런 개인적인 어려움을 갖고 있는 아이가 있다면 원장님이 알아야 적절히 대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엄마의 협조도 받을 수 있고요. 나중에 그 문제가 생기고 난 다음에 대화를 하게 되면 이미 늦은 거예요. 그래서 미리 엄마하고 이런 대화를 충분히 해서 공감대가 있는 상태에서 조금 유념해야 될 점들을 알고 아이를 지도할 수 있게 이런 질문도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상담할 때 이런 질문 좋아요. 지금 다니는 학원들은 어디가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면 좋습니다. 메모할 노트를 가지고 상담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거 기록하는 거예요. 그래요. 태권도는 몇 시, 미술은 몇 시, 피아노는 몇 시군요. 원장님 수첩에 그렇게 대화하면서 다 기록했다가요. 그럼 영어는 몇 시에 오면 되겠네요. 네. 이미 학원에 등록하는 거로 결정된 것처럼 딱 정해드리면 됩니다. 사실 엄마의 고민, 고통 앞에 있었죠. 뭔가 현재 하고 있는 교육에 대해 아쉽게 느끼는 점을 엄마가 다 이야기했고, 또 엄마가 보기에 필요한 공부 방법에 대해서도 이야기했고, 네, 그런 엄마의 고민이나 고통에 공감하고 해결책을 딱 내주는 방식으로 결론을 맺는 겁니다. 알잘 딱깔 센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알아서 잘, 딱, 깔끔하고 센스 있게. 네. 이렇게 학원 스케줄까지 제안해주는 상담으로 마무리해 주시면은 아주 깔끔하게 상담 시나리오가 정리됩니다. 요거를요, 구미에 우리 학원 본부장을 하고 계시는 원장님이 실제로 상담하는 실황 영상을 갖다 이렇게 1, 2부로 다 유튜브로 제공해 주셨거든요. 네, 요거는 한번 우리가 시간이 되면 직접 시청을 해볼 겁니다. 네. 좋습니다. 자, 두 편의 영상 시청하는데 시간이 조금 걸리겠지만, 지금 못 보면 나중에라도 반복해서 시청해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다음 보죠. 자, 상담은요, 항상 클로징이 중요합니다. 흐름을 잘 해서 좋은 쪽으로 호감을 얻게 되고 어느 정도 의사결정을 할 마음까지 들게 했다면 마무리를 잘 지어줘야 돼요. 잘 상담을 했는데 마무리를 짓지 못하면요, 그거 곤란합니다.
안 좋은 입소문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머니가 와서 상담을 했는데 등록을 하지 않고 그냥 가셨어요. 근데 다음번에 다른 엄마랑 만나서 그 학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될 경우에 뭐라고 말할 것 같아요? 내가 지난번에 가서 상담해 봤는데 좋았다고 할까요? 아니겠죠. 별로라고 할 겁니다. 좋았다면 등록을 했어야죠. 네. 그래서 상담을 했다면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등록으로 마무리되려면요, 원장님이 확신을 가지고 상담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제공하는 나의 영어 교육이 이 일대, 이 지역에서 저 아이와 학부모에게 최고라는 확신을 스스로 갖고 있어야 그 확신이 자연스럽게 엄마에게 전달이 돼서 상담에 성공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상담이 앞에서 성공적이었다는 전제하에 대화의 흐름이나 엄마의 이 바디랭귀지에서 뭔가 이제 조금 마무리를 짓고 싶은 느낌을 포착을 하시게 되면은요, 확신 있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근데 바디랭귀지에서 어떻게 마무리의 느낌이 포착이 되죠? 대화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느끼시게 되는데요. 엄마가 뭔가 다음 스케줄이 있어서 뭔가 이렇게 조금 빨리 대화를 끝내고 싶어 하는 느낌이 올 때가 있잖아요. 자기 물건을 만진다든지 가방을 열었다 닫았다 한다든지, 네, 이제 이 대화를 좀 끝냈으면 하는 그런 그 바람이 포착이 되면은요, 확신 있게 결론을 내주셔야 됩니다. 어머니 이제 귀하신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민수는 내일부터 공부를 시작하면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내일이 어렵다고 하면 어떻게 하죠? 그러면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죠. 수업료는 얼마고요? 카드로 결제하시겠어요? 네, 거기까지. 막힘없이 쭉 가셔야 됩니다. 자, 어머니가 당연히 등록하기로 마음의 결정을 냈다고 생각하시고 확신 있게 말씀하세요. 설령 그렇게 결정하지 않았다라 할지라도 원장님의 그런 그 자신 있는 확신이 표현되면은 따라올 수 있습니다. 네, 어머니를 어느 정도 리드를 해주셔야죠. 자, 그런데 마지막 뭔가 이렇게 조금 그 구매에 걸림돌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사실 이 구매 결정하는 심리를 잘 보면요, 이 마케팅에서 이 구매자의 후회라는 용어가 있어요. 네, 영어로 buyer's remorse라는 그 표현이 있는데 구매를 하는 순간부터 후회하는 거예요. 네, 구매하기 전까지는 괜찮았는데 구매를 결정하고 나면 취소할 수 없잖아요. 이미 소비를 했잖아요. 그래서 구매가 결정되는 순간부터 후회를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이 구매 결정의 순간을 뒤로 미루려는 심리가 있거든요. 자, 학원 상담에서 그것이 어떻게 표현되는가? 전형적으로 많이 표현되는 게 이겁니다. 상담은 마음에 들었어요. 원장님하고 대화하면서 이 원장님 좋아. 이 원장님하고 공부했으면 좋겠는데 라는 마음은 들었는데 마지막에 한번 살짝 밀어보는 거죠. 100% 확신이 없기 때문에. 뭐라고 할까요? 저녁에 아빠하고 상의해보고 올게요. 네, 이 말씀을 앞으로 굉장히 많이 듣게 되실 겁니다. 자, 그때 뭐라고 말씀하시면 좋아요? 자, 우리 민수 교육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최종적으로 결정하실 분은 어머니죠. 네, 대부분 그렇습니다. 오늘 상담하면서 저하고 이 원장하고 공부하면 잘하겠다는 확신이 드셨죠? 그렇겠죠. 자, 그런데 어머니가 이 확신과 오늘 저하고 나눈 상담 내용을 그대로 아빠한테 설명하는 게 쉬울까요? 이거 어렵습니다. 원장님도 이 상담을 하기까지 많은 연습이 필요했잖아요. 자, 그래서 오늘 저녁에 민수 아빠 퇴근하시면 낮에 요 앞에 윤 선생 원장하고 상담했는데 정말 좋은 곳이어서 등록했다고 말씀하세요. 네, 이렇게 아빠하고 상의하겠다고 한 발 살짝 빼는 분하고는 대화하시면 좋습니다. 또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어요. 대부분 다니는 학원이 있죠, 지금. 그래서 원장님 다니는 학원이 일주일 남았으니까요. 그거 마무리하고 다 수강하고 올게요. 자, 요때 그냥 보내시겠습니까? 물론 일주일 마무리하고 올 수도 있겠죠. 하지만 오지 않으면요. 왜 원장님이 그런 리스크를 안으셔야 되죠? 네, 이렇게 하시면 좋습니다. 자, 어머니는 지금 원장님하고 와서 상담을 했잖아요. 뭔가 아쉬움이 있어서 온 거잖아요. 뭔가 아쉬운 게 있어서 저하고 상담하셨죠? 그런데 원장님이 어떻게 했죠? 뭐가 아쉬운지 물어보고 그거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셨잖아요.
오늘 더 좋은 방법을 어머니가 찾으셨어요. 자, 그만두면서 그 학원에 가서 상담하는 게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일주일 남았으니까 좀 그게 아쉽잖아요. 그죠? 그럼 그 기간은 제가 장학금으로 드릴게요. 원비는 일주일 후부터 받을게요. 자, 학원에 사정이 생겼다고만 말씀하시고 내일부터 보내세요. 우리 어머니가 한 번만 미안하면 민수가 더 좋은 교육을 받게 되는 겁니다. 네, 이렇게 한 번 더 설득을 해주시는 거죠. 확신을 전달하는 거예요. 네. 자, 클로징에서 정말 끝을 맺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원장님이 스스로 갖고 있는 윤 선생과 자기에 대한 확신이 학부모한테 정확히 전달되잖아요. 그러면 원장님의 마음의 이 뜨거움이 엄마에게도 그대로 온도가 전달되고 서로 통하게 됩니다. 네. 그 상태가 이상적인 상담입니다. 정말 피치 못할 사정으로 지금 등록을 하지 못해도요, 원장님하고 상담한 다음에 엄마가 만약에 등록을 못하고 나갈 때는 이런 마음이 들어야 돼요. 야, 내가 진짜 지금 이 사정 때문에 오늘 등록은 못하는데 이 동네에서 학원을 우리 애를 보내면 이 원장님밖에 없다. 그런 마음으로 귀가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쁜 입소문이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가서 상담해 봤는데 별로였어. 이런 이야기들이 엄마 몇 명에게서 돌기 시작하면 상담은 점점 어려워집니다. 네, 그래서 상담은요, 잘 준비해야 되고요, 확신 있게 하셔야 되고요, 마지막에 클로징을 정확히 잘 해주셔야 됩니다. 등록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귀가를 해요. 엄마 손에 뭐가 있어야죠? 네, 원장님이 준비해 두신 가입 선물이 있어야 됩니다. 가입 선물 엄마가 좋아하실 만한 거로 본부장님하고도 좀 상의해 보시고 Y마켓도 검색해 보시고 잘 준비해 놓으세요. 많이 준비해 놓으세요. 많이 가입할 거니까. 자, 그리고 입학 안내문도 있어야죠. 네. 제가 요거 원장님들의 선배 원장님한테 조금 받아놓은 건데요. 이렇게 카톡으로 보내주신대요. 초등 준비물. 네, 이렇게. 종이로도 물론 인쇄한 거 드리는데, 종이 가져가다가 잊어먹을 수 있잖아요. 네, 잃어버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카톡으로도 이렇게 보내드린대요. 원장님들 학원에 맞는 거로 이렇게 보내주시면 좋습니다. 중등부는 또 이렇게 해주셨네요. 자, 지금 상담의 모든 내용을 다 말씀드린 게 아니잖아요. 그죠? 상담의 어떤 큰 줄기 시나리오를 말씀드렸죠. 핵심은 뭐예요? 윤 선생 학습 방식에 대한 원장님의 확신, 그리고 그 학습 방법을 능숙하게 사용해서 아이를 정성껏 1대1로 잘 관리해 주겠다는 원장님의 앞으로의 계획을 엄마에게 그대로 전달만 잘해 주시면 됩니다. 자, 상담의 흐름에 맞추어서 그 시나리오를 짠 건인데요. 이 중에 어느 적절한 시점에 진단평가를 아마 보게 될 겁니다. 진단평가를 사용해야 돼요. 그래야 아이가 처음에 어느 정도 실력인지 엄마에게도 설명하고 또 윤 선생의 어느 교재로 공부를 시작할 건지도 소개해 줄 수 있잖아요. 자, 그런데 그 진단평가를 활용하는 방법은요, 우리 스마트 윤쌤, 아까 말씀드린 스마트 윤쌤에서 코드명 2242번을 검색해서 시청해 보시면 상세히 알 수 있습니다. 자, 어때요? 상담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쉽지 않죠. 네. 한번 이렇게 보여드리고 또 실습도 해봤지만 입에 붙을 때까지 이걸 연습하고 또 실전 경험을 해보고 하는 데는 시간이 좀 필요할 겁니다. 자, 그런데 참 재밌는 게 있어요. 제가 소제목을 온라인 마케팅 맛보기라고 했는데 이렇게 고생고생해서 잘 준비해갖고 하는 상담을 너무 쉽게, 너무 간단하게 끝내는 원장님들이 있습니다. 그 학부모님들이 와갖고는요, 상담을 왔는데, 뭐 상담을 별로 하는 것도 없는데, 제가 다 알고 왔어요. 바로 등록할게요. 이러는 경우가 있는 거죠.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자, 이런 꿈 같은 얘기는요, 온라인 마케팅의 힘입니다. 예. 원장님이 블로그에다가 앞서 상담에 언급했던 그러한 내용들이 있잖아요. 자, 원장님이 왜 윤 선생을 선택했는가? 또 윤 선생은 공부를 어떻게 하는가? 그리고 원장님이 교육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교육 철학은 무엇인가? 아이들을 어떻게 지도하는가? 학원의 위치와 시설은 어떤가? 또 우리 학원의 학습 방법, 학원에 다니는 우등생,
그리고 엄마들이 평소 학원에 와서 자주 하는 질문들, 그러한 내용들을 블로그에다가 친절한 그러한 방식으로 잘 보여주시면요. 평소에 엄마들이 그걸 쭉 다 읽어보고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궁금할 게 별로 없어요. 근데 왜 상담을 오죠? 자기가 읽어본 내용하고 학원 그리고 원장님이 일치하는지 확인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학원에 와서 이렇게 둘러보고 원장님 얼굴을 보고 한두 마디 나눠보면요. 사실 더 이상 여기에 머무를 이유가 없습니다. 빨리 결제하고 내일부터 아이만 보내면 되는 거죠. 근데 물론 여기까지 만드는 게 쉬운 건 아니죠. 블로그를 써보지 않은 분, 온라인 마케팅을 해보지 않은 분의 경우에는요. 이게 굉장히 큰 일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근데 막상 해보고 나면 재미있습니다. 그리고 어렵지도 않아요. 일단 우리의 핵심 상권에 계시는 학부모들이 인터넷으로 뭔가를 검색해 봅니다. 항상 우리는 늘상 뭐가 필요할 때마다 검색을 하는데요. 아이를 학원에 보낼 때 검색할 때 우리 학원이 엄마가 검색한 결과에서 1등부터 5등 사이에 가급적 1등으로 노출되게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릴 겁니다. 알려드리는 대로 교육받은 대로만 잘 하시면 탑 5 대개는 1등으로 노출되는데 며칠의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1등으로 일단 노출이 되게 할 거고요. 그거는 근데 시작에 불과하죠. 일단 물론 중요하죠. 엄마의 눈에 보이게 하는 거니까요. 우리가 간판을 다는 것처럼 온라인상에서도 간판을 다는 행위하고 비슷한 거예요. 근데 엄마의 눈에 보였다면 이제 엄마가 들어와서 보게 될 텐데 글을 읽게 될 텐데 그 글을 읽고 원장님을 신뢰하고 또 이 학원의 교육 방법에 대해서 매력을 느끼고 보내볼까 하는 마음이 들게까지 해줘야 되잖아요. 검색해서 글을 읽는 학부모가 원장님을 신뢰하도록 글을 쓰는 방법을 배우게 될 겁니다. 또 처음에 배웠다고 바로바로 잘 되는 게 아니죠. 좀 글을 수정하도록 조금 코칭도 해드릴 거예요. 직접 이렇게 하나하나 스텝 바이 스텝으로 도와드릴 건데 그거를 원장님들이 함께 잘 따라와 주시면 시너지가 굉장하게 납니다. 오프에서 물론 홍보를 해야 됩니다. 처음에 우리 학원의 존재를 알려야 되니까. 근데 그 오프 홍보가 온라인 홍보하고 맞물려 들어가게 되면 굉장한 시너지가 나게 됩니다. 금방 학원이 성장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신입원장 교육을 지금 받고 계신데요. 이 신입원장 교육을 받으신 다음에 희망하는 원장님은요. 우리 윤 선생의 온라인 마케팅 교육 과정인 BBC, 블로그 빌딩 캠프의 약자인데요. 그쪽 단톡방으로 초대해 드릴 거예요. 블로그를 중심으로 또 학원 운영에 필요한 여러 가지 질문들에 대해서 조금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학원 마케팅 그리고 상담하는 부분까지 기초적인 내용들을 간단하게 다루어 보았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